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1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의 면모를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황의 중심은 키포인트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 제작자 오픈 인공지능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로 시작합니다. 구글 경영진이 타운을 미령해서 정리해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FDA는 연례 코비드 백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인 그린 컬러 청신호 유지, Staying in the Green, 부진한 수입,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이 경제지표. 괜찮을까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 단기 연도에 지금까지 녹색 청신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동안 약간의 모멘텀을 얻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2022년 암울한 해를 보낸 후 반등했지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구성 요소인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여러 기술 회사는 화요일 종술 이후에 수익을 보고하는 투자자들에게 비용 절감에 대한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유행으로 인한 고용 흥행 이후 수천 명의 일자리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익 목록에 있는 회사들은 버라이즌, 로키드 마틴,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앤존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우지수는 3일 연속 100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산업평균지수는 화요일 투자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기업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4.40포인트 0.31% 상승한 33,733.96에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30개 종목의 지수는 다우지수는 3일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7% 하락한 4016.95에 나스닥 지수는 0.27% 하락한 11,334.27에 마감했습니다. 어닝 시즌은 화요일 엇갈린 결과로 계속됐습니다. 3M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로 6.2% 하락했고 유니언 퍼시픽은 철도회사의 실적이 애널리스트들이 추정치에 미치지 못하는 3.3%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기술 결과에 대한 비공식적인 시작은 종술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보고와 함께 시작합니다. 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빅토리아 페르난데즈는 우리는 바쁜 한 주에 접어들면서 연준이 중단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에서 이틀 동안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아침에 본 수익은 정말 엇갈립니다. 페르난데즈는 시장이 마진, 인플레이션 및 거시 환경에 대한 최신 논평을 흡수함에 따라 주식이 타이트한 범위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요일의 시장 움직임은 모든 주요 평균이 연속 상승에서 벗어나면서 이번 주에 견조한 출발을 한 후에 나옵니다. 월요일 나스닥 종합지수는 2.01% 상승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각각 1.19%, 0.76% 올랐습니다. 어닝 시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작과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징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가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 연준이 소집할 때 피벗, 즉 정책 전환을 촉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그랜담은 장기적으로 약세를 유지하지만 주식은 4월까지 계속 반등하거나 변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레미 그랜담은 미국 주식의 미래 수익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비관을 포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가 공동 설립을 도운 회사인 그랜담, 메이오, 그리고 반 오텔루에 대한 최신 투자 논평에서 다음 몇 달은 괜찮고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랜담
회장은 2023년 소위 대선 주기 3년 차인 2023년 10월 1일부터 4월까지 7개월 동안 주식이 역사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향후 3개월 동안 호의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3년차는 지난 30년 동안 1930년으로 돌아가 그랜담은 그 7개월 동안의 주식시장 수익률이 나머지 41개월의 전체 수익률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랜담은 우리는 지금 이 최적의 위치에 있으며 지금까지 다시 한번 훌륭하게 상승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몇 달 동안 시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랜담은 S&P 500이 2023년을 3,200으로 쉽게 마감하고 올해 또는 내년에 적어도 그 아래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품어온 약세를 유지합니다. 지극한 과신거품의 가시는 우리 뒤에 있고 주식은 이제 더 저렴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정적 요소의 목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 및 재정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들이 예기치 않게 무서운 것으로 쉽게 판명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적어도 상당한 비율의 지속적인 시장 하락이 1년 전에 거의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라고 그랜담은 화요일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84세의 그랜섬은 주식시장의 저점은 2024년까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강세장이 아니라 거대한 거품이요. 일반적인 주식시장 저점은 시작 후 약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재적 부채 한도 위기는 빅뱅이 아닌 솔로우 소진이 될 것이라고 바크레이는 말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잠재적인 부채 한도 위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바크레이는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암묵적인 가정은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사건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가정 시나리오를 고려합니다. 라고 아제이 라제디아크샤는 화요일 메모에 썼습니다. 부채 한도를 제때 올리지 않으면 경제와 금융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답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부채 한도 위기는 우리가 보기에 즉시 빅뱅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느린 화상이 될 것입니다. 라고 라자디아크샤는 계속했습니다. 제닛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미국이 부채 한도에 도달한 후 재무부가 국가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후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옐런은 공무원 퇴직 및 장애기금과 우체국 퇴직자 건강혜택기금에 대한 신규 투자가 6월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그들은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크레이는 다른 형태의 지출이 영향을 받더라도 재무부의 채무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부채 한도의 영향은 채권 디폴트가 아닌 일시적인 재정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적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모든 강제 지출 삭감은 부채 한도가 올라갈 때까지마다 보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부가 이미 만든 지출 약속입니다. 라고 메모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고 엑스데이트 이후 몇 주가 지나면 경제적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NYSE는 기술적 문제 이후 화요일의 일부 거래를 무효할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화요일 정확한 개장 경매에 실패한 주식의 일부 초기 거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변동성이 멈추기 전에 발생하고 기존 비율 규칙을 벗어난 가격으로 실행된 주식 거래는 무효로 선언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NYSE가 제공한 목록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의 영향을 받은 주식이 200개 이상이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4분기 동안 단기 이자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통신 서비스 부분은 S3 파트너즈의 분석에 따르면 4분기 동안 단기 이자 노출이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해당 부분이 단기 이자 익스포저는 해당 기간 동안 45억 달러를 감소했습니다. 헬스케어와 부동산은 각각 35억 달러와 13억 달러로 단기 이자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산업재, 에너지 및 필수 소비재는 분기 동안 가장 큰 즐거움을 보였습니다. 주식 매도, 공매도는 투자자가 브로커로부터 주식을 빌려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할 때 발생합니다. 그런 다음 투자자는 그 차이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술과 임의 소비재는 달러 기준으로 단기이자 익스포저가 가장 큰 부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S3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전체에서 단기이자는 4분기에 102억 달러 1.2% 증가한 8,9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월요일 6월 이후 가장 큰 기술 공매도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드만삭스의 프라임 브리커리지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주는 월요일 6월 이후 가장 큰 1일 공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숏 커버링과 숏 셀러가 열린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일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 둔화 가능성을 평가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월요일 2% 상승했습니다. 골드만은 반도체 주식, 기술 하드웨어 및 IT 서비스 주식이 공매도 활동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네크 세마이컨덕터 ETF는 월요일 4.7% 급등하여 11월 이후 최고 인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와 인공지능 회사와의 오픈 AI와의 유대감. 마이크로소프트 strengthens the bond with the open AI.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말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감원과 수입에 대한 뉴스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바이러스성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챗 GPT의 실험실인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실제로 동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에 2019년과 2021년에 오픈 AI에 투자했으며 오픈 AI는 아주르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회사와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챗 GPT는 프로모트를 기반으로 거의 자동으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AI 주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덜컥거리게 하여 유토피아 대 디스토피아 논쟁에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이슈는 구글 직원은 답변을 요구합니다. Google employees push for answers. 알파벳 구글은 오픈 AI의 챗 GPT가 회사 자체의 AI 이니셔티브를 능가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여 수많은 골칫거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글도 사상 최대 규모의 정리 해고를 겪고 있습니다. CEO 순다로 피차이는 월요일 전사적인 타운홀에서 도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동안 직원들로부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직원들은 구글 리더들이 어떻게 해고할 사람과 방법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파차이와 CEO 파차이와 CFO 루스 포레트 및 기타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삭감과 회사가 채용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이슈는 코로나 백신이 나아갈 길. The fast forward for the COVID vaccines. 미국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 발표한 제한된 로드맵에 따르면
코비드 백신은 1년에 한 번 업데이트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 사람들도 1년에 한 번만 주사하면 될 것입니다. FDA의 권장사항은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선택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브리핑 문서에 따르면 FDA는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휴가와 바이러스 친화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9월에 업데이트된 주사가 출시될 봄에 백신을 위한 코비드 변종을 선택할 것이라고 합니다. FDA는 노인과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포함한 일부 사람들은 1년에 2번 주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5번째. 일단 보류하라. Holding up for now. 대법원은 소셜 네트워크가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감시하는 방식을 변경시킬 수 있는 2가지 사건을 맡을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 회사가 보수주의자를 검열한다고 그 비난한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법률입니다. 두 기술 산업그룹은 회사가 플랫폼에서 어떤 종류의 연설을 허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회사의 제1차 수정안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하며 법률의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법률은 법정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최고법원에 달려 있습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또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지향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함께한 시간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를 마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